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직후에만 해도 이 부실한 대응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런데 연결식이 없앤 어제 이 경사의 동료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에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제 해경 총수가 전격 사임을 하는 등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과 그 이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동료 경찰들의 폭로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폭로 기자회견을 연 해경 4명은 이 사고가 발생한 11일 고 이경사와 함께 이 당직 근무를 섰던 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 해경서장과 또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팀 내부 사정이나 또 사건 전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흥파출소장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가만히 있으라거나 또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또 이 파출소장에게서 이런 내용이 인천 해경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 처음 나왔다며 구체적인 시점도 밝혔는데요. 이런 윗선의 압박은 빈소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폭로 기자회견에 나섰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어제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혹은 주변 지인 동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소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 폭로 내용만 보면요. 사실상 사건 초반부터 뭔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경은요. 함구 지시를 내린 윗선으로 지목된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영흥파출소장 등을 오늘 전격적으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네, 해경은 오늘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중부 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영흥파출소장과 사고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당직팀장도 대기 발령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해경 측은 인천해경서장이 은폐 의혹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서둘러 의혹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걸로 보입니다. 직무 배제 조치를 당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요. 앞서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영흥파출소장도 이 함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면서 이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이었다고 언론에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윗선들의 주장과 달리요. 한 언론을 통해서는요.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이 통화 녹음 파일이 보도됐습니다. 윗선보다는 동료들의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SBS 보도인데요. 이 영흥파출소장이 조문을 가기로 한 이 경사 동료 중 한 명과 이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통화에서 파출소장은 유족들에게 이 눈물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말 한마디에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끼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며 상부 누군가가 이 당부와 듯한 얘기를 전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총 5분 26초 분량의 전화에서 이 파출소장은 함구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이 경사 동료들의 이 함구령 폭로와 관련해서 이 경사의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 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당일 해경 측이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 이것도 어제 동료 경찰들의 폭로 회견을 통해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엔 6명이 근무 중이었는데요. 이경사와 대기발령 조치된 팀장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어제 폭로 회견에 나선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동료들은 당시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팀장이 비상벨만 눌렀다면 쉬고 있던 다른 동료 경찰들도 모두 일어나서 대응을 했을 텐데 팀장이 그러질 않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경사의 상황을 알게 된 것도 해경 지휘 라인이 아닌 드론을 운용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경사가 30분 넘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 해경이 한 대응이라곤 직원 2명을 사고 현장 인근으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해경 상황실장이 이경사가 고립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 파출소 팀장에게 구조선 투입 필요성을 물었는데도 팀장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서 이경사 동료들과 또 유족 얘기 들어보시죠. 손해를 복귀하고 나서도 고이재석 경사가 어디를 나갔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틀려먹었습니다. 거기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치로 갔어야죠. 투입을 시켰어야죠. 당시 파출소에 근무했던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넘는 인원, 4명이죠. 절반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휴게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 이것도 관련 규정을 어긴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은 팀장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6시간의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이 해양경찰청 훈령인 이 파출소 운영 규칙 등에 따르면요, 이 영흥파출소와 같은 3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근무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에는 이 3시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해당 규칙에는 명시돼 있진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 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이 해경청 관계자는요, 언론에 이 야간에 휴게 시간 6시간을 준 게 사실이라면 원래는 3시간 이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시간을 준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 당직자들을 같은 시간대에 휴게하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흥파출소 근무 일지에는요, 휴게 시간을 3명씩 짝을 이뤄서 마치 3시간씩 부여받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료 경찰들의 폭로에 따르면 이런 기록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말 의인으로서 이경사가 순직을 했다, 이런 어떤 상황만, 그다음에 그런 어떤 숭고한 죽음을 둘러싼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됐었는데 그 직후에 이 구조 활동에서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경에 대해서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나오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해경청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경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존폐기로에 섰던 해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직무에 충실하고 특히 국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당시 근무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 대응만 원칙대로 했어도 결코 이경사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직원들의 폭로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 적어도 이경사가 같이 근무한 동료로서 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한다면 스스로 나서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묻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부족할 판에 상층부가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이고요. 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당일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책임부터 사건 은폐 책임자까지 모두 엄벌함으로써 해경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네.
우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죠.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찰이 됐든 군인이 됐든 제복 입은 영웅들의 순직은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해경 윗선으로부터 입막음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 증언은 사실 그분들이 거짓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를 주문했는데 사실 경찰이나 해경에서 이런 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래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외부의 독립된 조사기관이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검찰의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이 없는 세상에서는 과연 경찰에서 나중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은 정확하게 잘 규명이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침묵을 짚어봐야 됩니다. 과거에 고 최혜병 순직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연일 정치 쟁점화를 하면서 끝내 특검까지 도입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 점 의혹 없이 남김없는 진상 규명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도리일 것입니다. 본인들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